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 참석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장관,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되게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략 오늘쯤 결론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전당대회에 넘겨서 내일쯤 결론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와대 기류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성군 후보자죠. 문화체육관광부 네.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제 최대 고민인데요. 주말을 넘기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좀 더 이상 힘들겠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성군 후보자를 지킬 생각이었으면 주말에 당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좀 더 보호를 하고 엄호를 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한 3, 4일 시간이 넘기면서 정성군 후보자의 낙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처럼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이를 뒤엎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결국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2명을 만약에 낙마를 시키더라도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과 지금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려면 결국 오늘 선출되는 이 당 지도부와의 어느 정도 좀 조율을 거치는 모양새가 하는 것이 향후 이렇게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주말 없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다 각오하시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VTR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차피 우리는 주말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 각오하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각오를 한다면 때가 너무 늦어요. 오늘 저 얘기를 공식 회의를 하기 직전에 한 거죠? 직전에. 예. 웃으면서 했지만 네. 좀 뼈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는 모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불발이 될 경우에 대통령은 한 번 더 보고서를 보내달라. 국회에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냐 마느냐 이 시한이 바로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축사를 하고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박 중에서도 당내 지금 핵심 인물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저는 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명수, 정성근 두 사람을 적시하면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제가 잠깐 그 영상을 같이 봤지만 저 말씀은 하시면서 그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 차장 얘기한 대로 밤 12시까지 오늘 밤 고민을 하고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3명입니까? 둘입니까? 네. 2명이죠?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아닌 거고. 전략적으로 처음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묶어서 3명의 낙마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서 요청한 것은 2명의 후보자 낙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명이 되면 좋고 3명이 되면 더더욱 좋지만 3명까지는 내심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기입니다. 전략적으로 3명을 얘기한 거죠. 정성근 후보자 그 폭탄주 회식이 이걸 듣고 뭐 대통령의 얼굴이 뭐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마신 겁니까? 아니면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잔만 받아놓고 뭐 마시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본인은 이제 정회가 됐을 때 회식 자리에서는 본인은 잠만 받았다, 마시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이제 또 참석자 증언 언론을 통해서는 마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일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 새누리당이 약간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 때도 새누리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끌어왔는데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선택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또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야당과의 또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 대통령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이미 위증 논란이 목요일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이미 벌써 4일이나 좀 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도 되고 여당도 지금 여당 의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둘 다 좀 무기력한 모습이 그렇죠.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인사도. 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은 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어떤 명분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짜 이른바 간 큰 남자입니다. 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위증, 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위증 문제인데요. 이 위증을 해서 청문회가 정회가 선언됐는데 그 와중에 폭탄주를 마셨다. 글쎄 뭐 주위에서는 뭐 위로차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또 알려졌고 약간 좀 어쨌든 위증한 부분도 이게 위증인지 뭐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또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산 집을 모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또 나오고. 문제는 청문회 현장에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직접 야당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참 정성훈 후보자 정말 쉽지 않죠. 그런 와중에 또 폭탄주까지 마셨으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윤회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 씨가 최근에 최태민 목사 딸하고 이혼했다. 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 왜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얼마 전에는 어디 인터뷰에서 그 부인의 어떤 뭐 이런 건물, 이런 수익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정윤회 씨가 그 소송을 냈을 때도 이름까지 개명을 하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3월 말에 서울 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맡긴 건데요. 이건 굉장히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고 또 재판 결과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요. 모든 자녀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문제는 그 최태민 전 목사의 딸이 모두 갖는 걸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재판부의 결론은 좀 불리하게 씨가 됐습니다. 좀 불리하게. 오늘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이게 화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윤회 씨가 알다시피 비선,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비선 인사 개입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인데, 정윤회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사람도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정윤회 씨는 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다 뺏기는 무슨 사유가 벌어졌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게 화제거리였는데. 근데 좀 청와대에서 파악을 안 했습니까? 아직 뭐 동아일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추측만 나왔었지만 청와대에서도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 만만회라는 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 만만회 끝자에서 정윤회 씨가 들어간 거는 바로 최태민 전 목사의 사위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이게 만만회가 성립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공격의 어떤 그 포인트를 좀 스스로 걷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 경우인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죠. 네. 어제 보니까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안 했어요. 본인이 전 과장의 전략 공천 문제라든지. 가장 출입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광주 광산을에 내리꽂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재보선 15곳 중에 5곳만 전략공천을 했다. 이거는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전략공천을 적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꽂은 거는 5군데밖에 안 된다. 네. 근데 되게 좀 좋은 지역을 꽂은 거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전략공천을 했고 또 이 논의라든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5곳만 현상 유지에도 선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구가 4곳이고 네. 통합진보당 소속이 한 곳이고 한 곳이 무소속인데 그것도 사실상 이제 이용섭 의원 지역구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요. 이번
15곳의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 그러니까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이 4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 패배를 이미 좀 전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기대치를, 물론 기대치를 낮춰서 사전 포석을 두는 것, 물론 전략도 필요합니다만 지나친 엄살, 이게 과연 당대표로서 옳은 처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포 간 걸 비판을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뭐 간단하게 좀 어떤 반응입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김포 간 거는 오래전부터 한 달 넘게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좀 미뤄졌다고 하고요. 그 김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국정과제에 3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청와대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